다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이제 저희가 잘 끝났고요. 두 번째 케이스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두 번째 케이스 하기 전에 질문이 있었던 거는 아까 이제 9Hz의 도미넌트 리듬을 가진 이제 아이가 이제 릴렉스가 필요하다고 해서 8Hz를 줬는데 더 낮게 주면 어떠냐. 그거는 이제 해봐야 알긴 하는데 저희가 이제 TMS도 그렇고 이제 PBM도 그렇고 기본적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그 샴 스터디를 해서 주파수가 실제로 뇌파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보면 실제 이제 그 우리가 주는 주파수 쪽으로 스펙트럼 이동하는 그런 그 패턴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너무 낮은 너무 차이를 많이 나게 하면 이제 조금 상대적으로 이제 인트레인먼트라는 게 기본적인 개념인데요. 저희가 제공하는 주파수가 이제 처음에 바로 생기진 않지만 이렇게 5분, 10분 하면서 점점 이제 인트레인먼트가 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제 9Hz인 사람한테 갑자기 뭐 11Hz를 준다거나 갑자기 7Hz를 준다거나 이런 거보다는 10Hz나 혹은 8Hz 약간씩 이렇게 비슷하게 주는 게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실제로는 이제 임상적으로 하면서 이제 보셔야 돼요. 반응을 보시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케이스 하나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화면 먼저 이제 좀 공유를 해서 하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하기 전에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두 번째 케이스인데요. 이분은 이제 PTSD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PTSD를 우리가 PBM에서 상당히 이제 효과적으로 지금 저희가 잘 케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 특전사에서 그 플로리다 탐파에 있는 특전사 본부에서 이제 저희 장비를 이제 두 대를 운영하고 있고 이제 따로 뭐 유럽, 아프리카 쪽에도 한 대씩 아마 운영을 시작하는 것 같은데 이제 지금 거기서 운영할 때 주로 이렇게 그 PTSD를 주로 이렇게 많이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PTSD가 사실은 이제 뇌파에서도 굉장히 그 잘 보이는 패턴이 있고요. 그리고 PBM도 상당히 이제 잘 효과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PTSD 케이스를 이제 한번 보겠는데요. 이제 이 이제 노 데이터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눈을 감은 상태인데 눈을 감았는데 불구하고 보시면 이제 FP1, FP2가 계속 이렇게 아이 블링킹이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불안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아이 블링킹을 눈을 감은 상태에서도 계속 깜빡거리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아이들 같으면 이제 오온 오투까지도 이렇게 뭐 눈을 좌우로 막 두리번거리면 오온 오투도 이렇게 슬로우 웨이브가 그거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전두엽에 이제 아이 블링크가 너무 심하게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뇌파 이제 로 데이터 보시면 C4가 여기도 이제 C4, C3, C4에서 아까 전에도 C4가 좀 측정이 조금 깨끗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경우도 이제 어, 로 데이터에서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태블릿에 측정할 때 바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하지 말고 안 되면 이제 그 면봉에 그 셀라인을 살짝 묻혀가지고 그 부분 살짝 대주면 바로 깨끗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측정하면 좋고요. 지금 이제 C4를 제외하고는 지금 뇌파에서 아이블링크 아티팩트가 많다는 게 보이고 또 하나 보이는 거는 이제 그 클린 데이터로 이제 넘어가서 보겠는데요. 뇌파가 이제 봤을 때 알파가 이것만 봤을 때 지금 알파가 어느 정도 빠른지 정확하게 잘 안 보이고 이제 알파보다 더 빠른 뇌파들이 상당히 전체적으로 가득 차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거를 보통 이제 로 데이터 보시지 않고 보통의 경우에는 지금 이거는 이제 그 개별 분석 데이터입니다. 개별 분석 데이터 보는 것보다 이제 그 저기 논 분석 데이터를 제가 가져와서
논 분석 데이터인데요. 보통 처음에 보시면 이제 뇌파 보실 때 이, 이런 식으로 토포맵을 보시게 되고요. 지금 이제 지금 C4 같은 경우는 측정이 뭐 깨끗하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제가 개별 분석 그 아까 그 재분석을 하는 거를 지금 그 ICA를 돌려놨으니까 방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보통 이제 이걸 딱 보실 때 앱솔루트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앱솔루트로 보시면 이제 이분도 전체적으로 빨간색이 너무 높아서 이런 경우도 렐러티브로 가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렐러티브로 보시면 이제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1부터 10까지 거의 이렇게 상대적으로 약한 거 볼 수 있고 12, 13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지금 뭐 19, 20, 18, 19, 20이 상당히 높고 이제 C4는 이제 아까 보셨듯이 측정이 깨끗하지 않은 거 볼 수 있습니다. 뇌파에서 어떤 한 채널만 이렇게 튈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필드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채널만 이렇게 튄다 그러면 그 채널을 빨리 이제 측정하는 사람이 개선을 하는 게 가장 좋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서 이제 디노이징이 깨끗하게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디노이징 하는 그 여기 IC를 제가 이미 미리 한번 돌려놨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1번이 지금 아이 블링킹으로 제거가 됐고 4번이 이제 제거가 됐습니다. 4번 4번이 뭔가 보면 1번부터 한번 이 사람 컴포넌트 보겠습니다. 아이 블링킹 너무 많아서 가장 파워가 큰 걸로 해서 이제 컴포넌트는 이렇게 이런 스펙트럼을 가진 이런 패턴의 타임 시리즈가 앞쪽에서 지배적으로 많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갈수록 이런 그 성분이 잘 안 나오고 앞에만 집중적으로 이런 패턴이 나온다. 이렇게 컴포넌트 보시면 되고 2번은 지금 사실은 이제 그 C4의 아티팩트가 2번에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을 추가로 이렇게 제거할 수 있겠고요. 3번이 이제 이 사람의 알파 리듬인데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처음 이제 뉴럴 컴포넌트 나온 건데 뉴럴 컴포넌트의 알파 리듬이 상당히 빠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Hz를 넘어가면 보통 PTSD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PTSD가 되면 이제 그 인지적인 기능이 거의 다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알파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알파가 빠르면 인포메이션 프로세싱이 빨라져서 상당히 이제 좋지만 너무 빠르면 이제 아예 안 됩니다. 인지 도메인이 여러 가지 도메인 다 떨어지고 수면도 안 되고 그게 공통적인 증상이고 이제 미국 특전사 병사들도 파병 후에 상당히 많은 수가 이런 패턴을 보이고요. 근데 지금 이런 패턴을 보이는 사람들이 이제 이분의 이제 알파 피 프리퀀시도 한번 내려가서 봐보면 지금은 이제 지금 컴포넌트 보는 거라서 IC의 과정이라서 지금 개별 분석은 안 보이고 어쨌든 이제 요걸 보면 이 사람 너무 빠르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프론탈 이런 거 이제 프론탈에 강력하게 이제 0.9 가장 작은 게 마이너스 0.3인데 이제 프론탈 머슬이다 이렇게 보통 저희가 볼 수 있으면 상당히 로컬라이즈 된 것. 그래서 이제 이미 AI가 머슬로 제거를 했고요. 머슬은 이렇게 주파수가 커지면서 이제 작아져야 되는데 스펙트럼이 오히려 이제 굉장히 커지는 거를 높은 주파수에서 오히려 커지는 걸 볼 수 있고요. 상당히 로컬라이즈 되어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패턴들은 이제 아티팩트가 많아서 제거를 AI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5번 같은 경우는 이러한 식의 그 20Hz 정도에 되는 그 스펙트럼을 가진 그런 웨이브 이런 타임 시리즈가 주로 이제 템포럴 쪽에 이렇게 상당히 강하게 나오는 그런 걸 볼 수 있고 이제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 거는 보통 이제 로컬라이즈 된 게 아니고 조금 퍼지면 퍼질수록 이게 실제 이제 뇌파 신호일 가능성이 많고요. 6번 같은 경우는 이제 눈을 좌우로 움직이는 거 이런 패턴이 제거가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분은 이제 알파가 상당히 도미넌트한 알파 리듬이 상당히 빠르다고 이제 저희가 봤었고, 이제 나머지 패턴 뒤로 갈수록 이제 기여도는 작지만 하나하나 보면 아까보다는 조금 더 알파가 좀 정상적인 알파입니다. 이 경우에는. 그리고 10Hz 좀 더 가까운 알파가 있었고, 이렇게 지금 보면 20Hz 미만의 아까는 이제 템포랄 쪽이었는데 이제 템포랄 쪽 제외하고 이렇게 프론탈 쪽 전체적으로 20Hz 피크가 이런 피크도 이제 정상적인 피크는 아니죠. 왜냐하면 알파 피크를 제외하면 이제 피크가 없는 게 뇌파 그 컴포넌트를 보기 때문에 네, 지금 20Hz 쪽의 피크가 이분의 이제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지역에서 20Hz 정도의 피크가 나오고 있고 여기도 약간 20Hz가 높고요. 이게 원래 점점 작아져야 되는데 이제 글로벌하게 다 20Hz 높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 되게 이제 신경 안정제라고 부르는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들이 글로벌하게 이제 20Hz 피크, 20Hz 조금 안 되는 피크들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PTSD에 대해서 조금 안정시키려고 그렇게 처방이 되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알파인데 조금 빠른 알파 성분이 있는 거고요. 네. 아무튼 다른 성분들은 알파 성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알파하면서 이제 20Hz 피크, 20Hz 정도 되는 피크가 있고요. 또 알파가 하나 더 있고 지금 그다음에 또 특이한 거는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알파가 있으면서 지금 T6 쪽은 PTSD에서 상당히 많이 보이는 이제 슬로잉입니다. 여기 보면 10Hz 미만의 상당히 느린 주파수가 이제 여기 같이 특이하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런 피크들이 다 뇌파에서는 이제 어브노멀 사인으로 보면 되고 T6의 알파 픽 프리퀀시가 상당히 빠른 것도 PTSD 바이오마커고 이제 T6에 이렇게 슬로잉이 있는 피크도 PTSD 바이오마커입니다. 이제 알파가 정상적인데 T6의 슬로잉만 높은 사람들이 이제 꽤 많이 있습니다. 일반인들 중에서도요. 그런 분들도 어떤 트라우마가 있고 이모셔널하게 뭔가 이제 퍼셉션이 잘 안 되는 그래서 이제 소셜 인터랙션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분은 15 컴포넌트 15번에 그런 패턴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16번도 약간 20Hz 쪽에 원래는 이렇게 쭉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고 이렇게 풀룩 튀어나와 있는 거. 이런 게 이제 약물에 의한 여기도 마찬가지. 약물에 의한 효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컴포넌트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추가한 것은 이제 AI가 잘 캐치내지 못한 2번 지금 2번 컴포넌트는 이 C4의 특정 어떤 미스로 인해서 생기는 부분이라서 그걸 그러니까 추가로 이제 제가 실렉트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프리뷰를 해보면 이제 이 신호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컴포넌트가 제거되면서 C4가 깨끗해질 수는 있는데 약간은 이제 신호 성분도 조금 이제 줄어들 수는 있는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약간 이게 반응이 좀 느리거나 리프레시가 안 되면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리프레시를 해줘야지 신호 변화가. 지금 보면 C4가 컴포넌트 제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정상적인 신호 돌아온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면 C4가 좀 지저분했던 거가 좀 상대적으로 개선이 되게 되고요. 이제 컴포넌트 제거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어떤 특정 영역은 내가 분석 안 하고 싶다면 그 부분은 추가로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두 단계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스크롤 쭉 해가지고 보통 이제 이 에폭 리젝션은 ICA를 하기 전에 한번 이미 되기 때문에 이제 많이 안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까처럼 뭐 굳이 일부러 넣지 않고 그냥 파이널 어널리시스 돌리면 이제 클린하게 깨끗한 데이터가 만들어집니다. 그 데이터로 보면 지금 이제 AI가 처음에 했던 거는 C4가 좀 남아 있어가지고 좀 지저분한데
이제 그런 경우에 처음에 봤을 때, 이게 C4가 다 지저분하네 이렇게 되지만 이거를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여기서도 역시 이분도 PTSD다 보니까 알파가 정상적인 릴렉스하는 알파가 8과 9거든요. 8과 9라는 거는 8.0에서 9.0, 9.0에서 10.0까지 알파 1대역, 알파 2 대역이 10.0에서 11.0까지가 여기고 11.0에서 12.0까지 여기인데 그런 알파에 비해서 12, 13Hz 알파가 지금 상대적으로 굉장히 빨갛게 높아져 있는 거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6, 17, 18, 19, 20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빨갛게 높아져 있는 거 볼 수 있고 지금 이제 클리닝 한 거로 하면 아마 이 부분이 없어질 겁니다. 이 부분이 깨끗하게 됐으니까. 그럼 이 사람의 문제는 이 알파가 너무 빠른 거를 조금 캄 다운 시켜주는 게 필요할 수 있고 아니 그런 방법의 프로토콜을 쓸 수가 있고 또 하나 프로토콜은 이제 저희가 그 SMR 프로토콜이라는 걸 쓸 수 있는데 그거를 잠깐 지금 보여드릴 거고요. 그 전에 이제 이 스펙트럼으로 내려가서 한번 보시면 이제 지금 제가 어, 아까 클리닝한 데이터로 한번 클리닝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놈 컴패리즌 결과를 한번 이제 보고 그걸로 이제 조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잠시만요. 음, 우선 그 클리닝 그 마지막 프로세스 하고 있어서 지금 제가 요 기존 데이터 가지고 한번 보면 이제 이분 스펙트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선형 스케일이고 첫 번째 나온 게 두 번째 나온 게 DB 아까 말씀드린 DB 스케일입니다. 세 번째가 렐러티브인데요. 이 세 가지 스케일로 다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스케일로 봤을 때 이분이 지금 그 전체적으로 앱솔루트 파워가 크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많이 표시되어 있긴 한데 이제 알파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뒤쪽에 큰 거는 맞는데 앞쪽에 알파가 줄어든 건 맞지만 지금 이분이 특이한 거는 이제 이 알파가 너무 빠른 것 같다. 10보다 많이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다. 그럼 얼마나 빠르냐? 그럼 여기 밑에 가서 보면 이제 그 알파 레인지에 벗어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정확하게 주파수를 알고 싶으면 클릭해서 그 해당 지점을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면 12.25Hz다. 또 왼쪽은 12.5Hz고 오른쪽은 12.25Hz다. 주파수를 이렇게 여기 스펙트라에서 클릭해서 들어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T5, T6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왼쪽 지금 그 저희 초록 시안 그 저희 회사 색깔 이게 그 옥색깔이라고 해야 되겠죠. 옥색깔이 왼쪽인데요. T6 쪽은 지금 8.5Hz에 굉장히 느린 펄스가 왼쪽에 비해서 굉장히 큰 걸 볼 수 있죠. 레프트 라이트 시메트리에서 오른쪽만 굉장히 높은데 이제 이런 패턴들이 이제 그 트라우마 트라우마 초기이거나 트라우마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고 있고 알파도 이제 여전히 굉장히 빠르고요. 그래서 이런 그 T6가 좀 특이하게 이제 그 자기가 굉장히 빠른 알파도 있고 굉장히 느린 알파도 T6에 조금 크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알파 문제를 이제 이 스펙트라에서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분한테 만약에 이제 우리가 그 PBM을 한다고 하면 제가 PBM 화면을 잠깐 가지고 보겠습니다. 네, PBM 화면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PBM 화면에서 이제 지금 현재는 글로벌하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고 이제 뭐 10Hz 이런 PBM도 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지금 알파가 너무 빠르니까 알파를 조금 이제
슬로잉 하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이렇게 할 수 있고, 이제 아까처럼 이렇게 뭐 약간 알파를 릴렉스 할 때는 스페리츠 뭐 이렇게 뒤쪽을 중심으로 할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저희가 US 소콤에서 상당히 이제 많이 효과를 본 게 이런 글로벌하게 SMR 주파수를 주는 건데요. SMR 주파수라는 게 15Hz, 12에서 15Hz 사이가 이제 센서리 모터 리듬이라고 하는 주파수인데, 이 주파수가 이제 뇌파에서는 상당히 캄 포커스라고 하는 상당히 이제 안정된 포커스 상태, 굉장히 안정된 리듬을 스테빌라이징 리듬이라고 하는데요. 이 주파수가 이제 그렇게 PTSD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주파수를 바로 PBM을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한 5분 정도 바이오 피드백이라고 해서 이제 호흡으로 몸을 조금 안정시키는 걸 먼저 하는데요.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 제가 HRV 리포트 한번 봐서 HRV 상태가 어떤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HRV 리포트를 보면 지금 화면이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예, 지금 H, 이분이 HRV 리포트가 HRV를 안 찍은 건 아닌데 안 찍었는데. 안 찍었나요? 아, 아, 찍었, 죄송합니다. HRV 못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길래 죄송합니다. 네. HRV 리포트가 이제 보통은 PTSD 아, 경우 굉장히 낮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먼저 이렇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그런 이제 음, 이제 전반적인 15Hz를 하기 전에 한 5분 정도 호흡을 바이오 피드백을 해가지고 몸을 이렇게 자율신경을 조금 안정시킨다, 몸을 캄다운 시킨 다음에 이제 15Hz나 14Hz 정도 글로벌 PBM을 했을 때 상당히 이제 PTSD 개선이 많이 된다고 하거든요. 수면도 개선되고 인지적인 기능도 좋아진다고 하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10Hz 같이 조금 뇌파 너무 빠른 걸 줄이는 걸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릴렉스 할 때는 글로벌보다 알파는 좀 이게 뒤쪽으로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고, 이제 SMR 할 때는 15Hz를 이제 전체적으로 글로벌하게 하고, 또 보통은 이제 SMR 할 때도 이제 호흡을 하면서 PBM 받는 게 이제 저희는 이제 뉴럴 시너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바이오 피드백과 이제 뉴럴 머리 탑다운 방식의 15Hz, 14Hz 만들어주는 것과 호흡을 하게 되면 똑같이 이제 호흡을 할 때 들숨과 날숨이 있는데 이렇게 날숨을 할 때 심박이 느려지면서 이제 SMR파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게 이제 1970년대 초에 이제 나사의 우주인들이 이렇게 우주 여행을 하고 오면 항상 이제 에필lep시가 생겨가지고 이거를 컨트롤하는 방법을 UCLA에서 개발한 게 SMR을 호흡을 통해서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호흡을 하게 되면 호흡을 천천히 하게 되면 특히 이게 숨을 내뱉을 때 심박이 느려지면서 PTSD는 보통 심박이 빠르고요. 숨을 내쉬는 걸 소리 내면서 길게 하면서 심박이 느려지면 그때 이제 SMR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 좀 워밍업 한 다음에 PBM을 같이 해주면 PBM도 이제 14Hz나 15Hz 해주면 이제 이런 트라우마 상태가 좀 안정된 상태로 이제 바뀐다는 게 이제 상당히 많은 반복적으로 많이 이제 관찰이 되었던 것이라서 그 부분을 이제 한번 이런 경우는 프로토콜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음, 화면이 이제 예, 음.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잠깐 아까 그 이전 케이스 잠깐 좀 돌아가 예, 화면 주시겠어요? 화면 보여드릴게요. 네. 아, 거기 그 전 이전 PS, 케이스 네, 그 PSD PTSD 케이스. 예. 아, 예, 잠시만요. 잠- 제가 화면을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제가 이제 조금 가급적이면 사람 이름 안 나오게 하고 싶어서 막 이렇게 신경하면서 하다 보니까 어, 네. 잠시만요. 그 제가 이제 잠깐 코멘트 드리려고 하는 거는 예, 예. 이제 PTSD랑 TBI랑 이제 어떻게 보면 똑같은 트라우마인데 하나는 그러니까 이제 사이콜로지컬한 트라우마가 조금 도미넌트한 거고 트라우마틱 브레인 인저리는 이 그러니까 뉴럴로직한 오가닉한 데미지 트라우마가 더 이제 도미넌트한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런 이제 군인들 특히 실제 전투 현장에 많이 투입됐던 군인들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뭐 폭발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사실 컨커션 인저리나 트라우마틱 브레인 인저리가 같이 그 실제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TBI하고 PTSD가 컴바인드 되어 있을 경우들이 이제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어떤 요소가 실제로 이제 그런 어떤 컨커션 인저리와 관련이 되어 있는 컴포넌트가 무엇이고 여기서 컴포넌트는 인디펜던트 컴포넌트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얼마만큼 이 사람은 더 실질적인 이제 이 뉴럴로직 데미지가 더 큰 것이고 어떤 사람이 이게 더 이모셔널한 트라우마가 더 큰 건지 이제 이거를 적절하게 이제 이밸류에이션을 감별을 하면 더 좋을 텐데 이제 제가 보는 이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이 P4하고 O2하고 T5를 보면은 이게 아까 이제 그 인디펜던트 컴포넌트 그렇지만 지금 요 8헤르츠 정도 되는 그 이제 성분들이 있잖아요. 8헤르츠 되는 피크가 보면은 이제 O2가 한 12헤르츠 정도 되는 알파가 있지만 여기에도 살짝 숨어져 있는데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T6가 더 도미넌트하게 보면은 그리고 T4도 보면은 조금 이 같은 헤르츠에 이 성분이 조금 숨어 있거든요. T4에도 보면은 그래서 아 이제 사실은 어떤 이제 로컬 리전이 이런 데미지를 입으면은 뭐 속성 기본적으로 느려집니다. 뇌파가 슬로우 웨이브들이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이렇게 앵자이티라든가 이렇게 패닉이라든가 이모셔널리 어라우절 레벨이 이제 올라가면은 주파수가 빨라지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알파파가 정상적인 도미넌트 프레퀀시 리듬들이 보통은 이제 한 9.5헤르츠에서 10.5헤르츠 정도가 이제 정상적인 성인들이 이제 노멀 베리언스를 가지고 대체적으로 분포하는데 이 도미넌트 알파 리듬이 너무 느려지면 느려질수록 디프레시브한 그런 패턴들을 보이게 되고 또는 이게 너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굉장히 이제 이 앵자이티 이 트레이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성향에서 봤을 때 이제 이런 이제 로컬한 T6에서 보여지는 로컬한 슬로우 웨이브 컴포넌트들은 약간 이제 컨커션 인저리가 같이 동반돼 있지 않았을까 이 영역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의심이 되는 이제 소견들이 좀 보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로컬한 컨커션 인저리들은 대부분 쿱이나 카운트급으로 이제 발생을 하죠. 그러면은 만약에 T6 영역에서 이제 쿱 인저리가 있다고 하면은 F7이나 저쪽에 프론탈 쪽에 만약 카운트 쿱의 그런 흔적이 있는지 보면은 글쎄 뭐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F7, F3나 FZ 쪽이 보면 약간 지금 세타 대역 쪽에 조금 이렇게 피크가 이렇게 살짝 올라가 있거든요. 아주 높진 않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아마도 약간 근데 이분이 실제로 지금 US 소컴 그 병사신가요? 안 들립니다. 다시 저희 네 뭐요? 뭘 잘 못 아, 들어가지고요. 유소컴 쪽 아니고요. 하 네. 원장님이 주신 케이스입니다. 하원장님 주신 게 있어요. 네. 몇 살이신 건가요? 이분은 50대 어른이에요. 어른이시. 성인 때 음, 아이가 음, 어,
대학생 아이를 잃었어요. 자살해가지고 음, 6개월 전에. 어, 네. 그래. 그래서 그래서 트라우마가 그렇게 생겨서 지금 현재 약을 복용 중이세요. 그러시군요. 네, 네, 네. 네. 어쨌든 이제 만약에 실제로 그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데피니트한 이 트라우마틱 이벤트가 이제 있으신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또 컨커션 인저리하고 PTSD 같이 컴바인드 됐을 경우는 이제 그렇게 또 감별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근데 슬로우 웨이브 피크가 이제 어떤 템포랄이라든지 이런 쪽에 음, 나타났을 때 그 위치 중심으로 TBI를 같이 보실 수 있다고 이제 음, 말씀하신 거 그렇게 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T6 쪽은 약간 이제 PTSD 쪽으로도 많이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걸로 좀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희가 그 잠시만요. 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까 이제 매뉴얼 디노이징을 추가로 한번 했었기 때문에 매뉴얼 디노이징 한 걸로 이제 다시 보면 이제 처음보다는 이제 C4가 상당히 이제 상대적으로 깨끗하게 좀 나와 있고요. 이렇게 볼 수 있고 매뉴얼 디노이징 할 때 저희가 이제 2번 컴포넌트 추가로 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AI가 빼든 사람이 빼든 뺀 거는 여기 다 표시가 이렇게 위에 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더 깨끗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게 되면 여기서 아까 이제 C4에 대한 효과들이 조금 더 개선이 되게 보이고 여전히 이제 지금 로우 프리퀀시들이 상당히 이제 파워가 약하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이런 패턴은 이제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맵을 보실 때 여기 뭐 좀 지저분한 것 같다. 뭐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조금 이제 원래 로우 데이터를 감안해서 이제 해석하시는데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지금 스펙트라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처음보다는 조금 이 슬롭이 보통 이렇게 슬롭이 이렇게 떨어지는 게 그 조금은 개선된 것 같긴 한데 아직은 그래도 완벽하게 깨끗하게는 안 되긴 하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매뉴얼 디노이징을 하고 우리가 이제 이분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이제 이런 알파가 너무 빠르다. 그리고 중간에 보통은 이제 세타픽도 아까 대표님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지금 베타의 지금 피크가 이 사람 이분은 이제 글로벌하게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글로벌하게 한 20Hz 정도 되는 베타 픽들이 거의 이제 알파 픽 다음 알파 픽은 12.5, 베타는 베타는 20Hz 정도의 피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되게 이제 약물에 의한 효과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또 감안하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또 세타나 알파가 이렇게 어, 있지만 상대적으로는 이제 지금 그 빠른 알파의 문제 그런 거를 먼저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케이스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케이스에 대해서 추가 혹시 더 코멘트 있으신가요? 제가 빠르게 그러면 그 다음 케이스 좀 하나 보겠습니다. 다음 케이스도 이제 다음 케이스에서는 제가 이제 소스의 맵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지 그런 걸 좀 위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ICA도 하나의 이제 그 ICA라는 것도 제가 그거 넘어가기 전에 지금 이제 요 그림이 이제 상당히 그 중요한 그림인데 요걸 하나 설명드리고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그 뇌파의 주파수하고 오른쪽이 주파수고요. 그 세로축이 이제
그 핏, 펫 중에 이제 보통 FDG 펫이라는 거는 이제 포도당을 이렇게 트래킹하는 거고, 워터 펫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혈류량을 트래킹하는 건데, 혈류량을 측정을 해보면 이제 뇌파 주파수하고 혈류량이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지금 보면 이제 그 보통 이제 그 여기 보면 뭐 레퍼런스가 이어 레퍼런스가 있고 뭐 이렇게 저희가 썼던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어 커버 에버리지 같은 라플라시안 몽타지들이 있는데 몽타지에 따라서 이제 보통 라플라시안 몽타지 어떤 평균을 제거한 몽타지들이 훨씬 더그 블러드 퍼퓨전하고 코릴레이션이 크게 나타나고 전체적인 패턴은 이렇습니다. 전체적인 패턴은 이제 델타 대역은 이제 상당히 그 델타 대역 파워가 커지면 커질수록 여기서는 렐러티브 파워인데요. 앱솔루트 파워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데 렐러티브 파워가 코릴레이션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이제 델타 대역 같은 경우는 파워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이렇게 퍼퓨전이 늘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수면할 때는 델타가 도미넌트한데 특히 딥슬립에서 이제 굉장히 그 대사가 활발하게 일어난다. 수면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알파를 중심으로 해서는 이제 알파가 커지면 커질수록 상당히 이제 그 블러드 퍼퓨전이 작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파에서는 이제 어떤 실제 어떤 그 액티비티가 상당히 줄어든다고 보시면 돼서 공공미션을 다 하지 않는 필수 흉배가가 있습니다. 근데 흉배가가 또 대표적인 필수 레스팅 리듬이라고 이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알파하고 중간에 이제 그 여기 보면 20에서 30Hz 사이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베타 중에 이제 고양이가 쥐를 놓쳤을 때 스트레스풀한 저희가 이제 할 때는 베타 3로 하고 있는데 베타 3에서 상당히 이제 브로드 퍼퓨전이 커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사람이 이렇게 너무 힘을 써서 긴장을 하게 되면 이제 굉장히 이제 소모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베타 3하고 이제 알파 사이에 베타 1 12에서 15Hz 정도 되는 이제 블러드 퍼퓨전이 적어지지도 않고 아주 많아지지도 않은 아주 적절한 블러드 퍼퓨전 상태가 있는데 이 상태를 이제 저희가 그 보통 그 뇌파에서는 스위트 스팟이다. 굉장히 느리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은 아주 적절한 주파수다 해서 이거를 많이 이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레스팅 스테이트에서는 이걸 훈련시켰을 때 뇌파가 전체적으로 안정이 되고 실제로 이제 뇌파를 아까 볼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에필lep틱 스파이크가 있는 아이들이라든지 베타 스피드이 너무 높고 이게 앵자이티가 높은 사람들이 이 SMR을 훈련할 때 그런 스파이크 패턴이 줄어들고 베타 스피드도 줄어들고 이런 걸 많이 보이기 때문에 SMR을 훈련을 시킬 수도 있지만 이제 PBM을 통해서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저희가 어프로치를 하는 것이 이제 이쪽 주파수 대역이라고 보면 되고 이제 여러 가지 너무 높은 사람은 이제 알파를 훈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베타 3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보면 이제 감마라는 대역은 그 저희가 베타 1, 2라고 하는 이쪽하고 상당히 비슷하게 또 그 블러드 퍼fusion이 떨어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타 3하고 감마는 또 다른 특성을 갖기 때문에 이제 인지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이 감마도 같이 결합을 시켜가지고 트레이닝해서 조금 인지적인 개선을 도모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 잠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소스 저희가 계산을 하는 거를 잠깐 설명드리겠는데요. 이제 소스 아까 그 다이폴도 이제 소스로 계산하는 겁니다. 다이폴도 19개의 이제 새로운 어떤 타임 시리즈 만드는 건데 그런 방법이 있는가 하면 이제 저희가 지금 또 하나 쓰는 소스 계산 방법이 이제 19개 채널에 19채널의 타임 시리즈를 갖다가 이제 평균적인 헤드 모델을 사용해 가지고 19개 타임 시리즈를 이제 16,008개의 타임 시리즈 이제 코텍스의 이제 표준 헤드 모델을 이용해서 각 브레인 그 코텍스 에어리어를 16,008개로 폭셀 단위로 쪼개 가지고 그거에서의
이 타임 시리즈를 구한 다음에 이제 그거를 16,008개 타임 시리즈 너무 많으니까 이제 68개로 그 세그멘테이션해서 68개의 결국은 타임 시리즈로 변환한 게 소스 레벨 타임 시리즈라는 게 있고요. 그걸 가지고 똑같이 FFT를 해서 각 그 소스 영역별로 이제 그 19개를 좀 더 소스 레벨에서 자세하게 본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또 이제 그 소스 레벨과 그 영역과 영역 사이에 커넥티비티라는 걸 또 보게 되는데 이제 커넥티비티라는 거는 개념이 이제 두 개의 타임 시리즈가 예를 들어서 이제 알파 같은 경우에는 알파가 지금 프론탈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우울증인 사람들이 많은데 그 알파 오실레이션이 페이스가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완전히 그냥 그 위상 관계가 아주 정렬되어 있어요. 그 변화가 별로 없고 그런 경우가 이제 코어런스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코어런스라는 거는 두 개의 오실레이션이 서로 이렇게 시- 예, 굉장히 파형이 일치한다. 일치하거나 약간의 약간의 페이스 딜레이가 있지만 거의 그 페이스 딜레이가 계속 유지된다. 그렇게 보면 이제 그런 케이스도 이제 하나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뭐 프론탈 쪽이 그냥 똑같아요. 그냥 웨이브 폼이. 그런 네. 경우에는 코어런스가 상당히 높게 나오고 대부분 이제 무드가 낮거나 우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코어런스는 이렇게 너무 높은 경우에도 문제가 되지만 이제 자폐 같은 경우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언어를 이해하는 영역과 이제 언어를 발화하는 베르니케와 브로카 영역 사이에 커넥티비티가 너무 낮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에필lep시 때문에 이제 뭐 이렇게 코프스 캘러섬을 절단했다. 그러면 좌우 커넥티비티가 떨어질 거고 이렇게 이제 물리적이든 아마 어떤 타고나기를 그랬든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커넥티비티가 굉장히 떨어질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또 너무 높아가지고 너무 높다는 거는 그 영역들이 서로 이제 서로 하나로 그냥 그 디퍼렌시에이션이 안 되고 하나로 그냥 기능 분화가 안 됐다고 보면 되고요. 너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아예 커넥션 자체가 전혀 없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코어런스도 너무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영역별 코어런스의 이제 정상 기준값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 거기서 벗어난 것만 이제 매핑을 해드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소스 레벨에서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여기서 보시듯이 이 어떤 두 개의 타임 시리즈가 아주 일정하게 그냥 그 관계가 유지된다 하면은 코어런스가 맥시멈 1이 되고요. 이게 완전히 그 타임 딜레이가 없이 일치돼도 1이고 약간 벗어나더라도 그 유지되면 1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상당히 베리어블하다. 그러면 이제 코어런스 값이 점점 낮아지는 서로 따로 논다 두 영역이 그럼 이제 0이 되는 거고 굉장히 높고 1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소스 레벨에서 계산하는 게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센서 레벨은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컴포넌트들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코헤런스 계산하는 게 상대적 의미가 약하기 때문에 소스 레벨에서 이제 우리 뇌 안에 들어가서 커넥티비티를 지금 계산해서 보여드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 소스 레벨의 그 파워를 계산하거나 커넥티비티를 계산하는 게 저희가 이제 또 하나 제공하고 있는 것인데 다이포를 통해서 보는 것과 같이 그 컴포넌트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조금 다른 관점의 소스 레벨 어널리시스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케이스를 하나 보면서 조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경우도 이제 상당히 이제 그 편두통인지 두통인지 굉장히 심하다고 했던 케이스로 말씀드렸고요. 이제 여기서 딱 보시면 이 뇌파는 F8에서 이제 펄스가 굉장히 카디오 발리스틱이라는 미케니컬하게 펄스가 혈관 근처에 박동이 그대로 물리적으로 측정되는 거 볼 수 있고 이제 T3, T4가 이제 약간 머슬이 붙어 있고 이제 프론탈에서 약간 아이 블링킹이 있는 그 정도 깨끗하게 측정된
뇌파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뇌파가 클리닝을 했고요. 클리닝해서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클리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F8에 나타났던 이런 펄스 아티팩트는 깨끗하게 제거가 됐고, 이제 아이 블링킹 같은 경우도 되게 제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센트럴 쪽에서 약간 이제 뇌파가 좀 빠른 패턴들이 좀 보이고, 이게 이제 클린 데이터입니다. 이제 보통 볼 때는 이제 놈 컴패리즌 결과를 처음에 이제 주로 바로 많이 보시잖아요. 어, 네, 이 사람의 놈 컴패리즌을 처음에 아마 이제 보통 보실 때는 아마 이 사람 놈 컴패리즌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이렇게 보실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이제 음, 이 사람 뇌파가 11Hz가 빨간에 그럼 11Hz 알파 프리퀀시를 아마 보실 것 같고요. 알파 프리퀀시는 이제 소아청소년 나이에서는 약간 빠르다. 알파는 뭐 조금 빠른 정도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11Hz는 정상 알파니까 정상 알파인데 근데 여기서 특이하게 이제 앱솔루트하고 렐러티브가 모두 패턴이 좀 비슷한데 이 경우는요. 비슷한데 이게 이제 C3나 CZ나 C4, T4에 걸쳐서 로우 데이터에서 보면 약간 이제 빠른 뇌파들이 조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리얼인지 아니면 아티팩트인지 이제 그런 거를 좀 잘 가려서 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소스 레벨 분석이라는 거는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요거는 논 분석이고요. 논 분석에서 이거를 이제 똑같은 거를 스펙트라에서도 볼 수 있고요. 이제 스펙트라를 봤을 때 이제 가장 처음에 눈에 띄시는 거는 이 사람은 이제 알파 스펙트럴 맨 처음에 볼 때는 리니어 스케일로 보시잖아요. 리니어 스케일로 보실 때 알파가 뒤에 있구나. 정상이네. 그럼 다른 데 무슨 이상한 게 없나? 그럼 알파 스케일을 좀 어, 스케일 낮춰서 봤을 때 알파가 뒤에서 크네. 그러면 일단 정상으로 보이는데 전체적인 스펙트럼을 좀 보고 싶다 그러면 DB 스케일로 바꿔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특이하게도 이게 지금 30Hz 조금 안 되는 10.5Hz 정도의 알파가 있고 29Hz 정도의 이제 피크가 있다는 거죠. 이런 피크들은 이제 알파라는 거는 이제 살라무스나 코텍스 다시 살라무스 이렇게 클로즈루프 회로가 생겨가지고 그 회로 때문에 이런 피크가 생기는 건데 그런 피크가 또 생겼다는 거는 이제 우리 뇌에 있는 정상적이지 않은 뭔가 이제 회로가 생겨서 거기서 이런 피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30Hz 피크가 이 사람 특징을 설명하는 이제 그런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Hz 피크를 이제 줄여주는 게 이 사람의 어떤 증상을 개선하는 것과 관련이 높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스펙트라 상에서 봤을 때 지금 아주 마일드하게 보이는데 이게 이제 어, 보통 이제 제가 여기서 이걸 완전히 그냥 잡음이라고 이 부분 지금 빨갛게 칠한 부분을 잡음이라고 제거할 것이냐 아니면 이거를 이제 뇌파라고 볼 것이냐 그게 이제 약간 조금 뭐 잡음 같아 보이긴 하고 또 이제 이 감마에 대한 30Hz 피크가 이 사람의 어떤 통증과 관련된 그런 걸로 보이는데 이거를 저희가 이제 똑같은 거를 이렇게 소스 레벨에서도 한번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스 레벨은 이렇게 투 디멘전하게 이렇게 주파수별로 왼쪽 34개, 오른쪽 34개로 매핑을 해서 G스코어를 표시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아예 그냥 3차원적으로 이렇게 표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랑 똑같고요. 저희 색깔로 표시하는 거는
이제 G스코어로 표시하는 건 똑같은 원칙에 의해서 하는데 이제 이걸 16,008개를 각각을 다 색깔 입힌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주파수를 달리해 가면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30Hz가 이 사람 문제니까 30Hz, 29Hz 그러면 29Hz를 보려고 하니까 이건 전체적으로 지금 다 굉장히 높아서 이거를 이제 렐러티브로 가서 한번 렐러티브도 전체적으로 높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똑같은 거를 개별 분석에서도 한번 또 봐볼 수가 있거든요. 개별 분석도 이런 그 소스 레벨 분석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개별 분석에서도 같은 데이터입니다. 같은 데이터인데 이제 개별 분석은 이제 G스코어가 아니고 각각의 그냥 값으로 앱솔루트 파워는 마이크로볼트 스퀘어, 렐러티브 파워는 이제 퍼센트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3D 맵에 들어가서 음, 똑같이 이제 저희가 지금 일단 이 쓰리. 문제가 되는 30Hz의 어? 그 맵이 어디서 가장 많이 나오는지 이런 걸 아, 소스 레벨에서 한번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앱솔루트에서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제 아, 렐러티브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바뀌었네. 앱솔루트랑 렐러티브는 조금 아, 다르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식의 그 결국 같은 내용이긴 한데 3차원적으로 코텍스 레벨의 그 값으로 변환시켜서 볼 수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지금 여기서 보는 또 감마도 볼 수 있죠. 베타 3랑 감마에도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템포랄 쪽이 상당히 이제 재밌어. 높게 인디비주얼에서는 이 부분이 사실 가장 강하다고 음, 하는 건데 이런 패턴을 이런 이제 그 베타 3의 패턴을 여기서도 이렇게 볼 수 있고 아까 우리가 이제 네네. 처음에 이 사람은 이제 베타 3가 문제인데 이거의 분포를 한번 보겠다고 했을 때 이제 아, 그 이렇게 뭐 1Hz 빈으로 앱솔루트나 렐러티브를 가지고 가서 이 사람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런 쪽이 좀 맵이 알겠어. 앱솔루트 파워입니다. 이거는 앱솔루트가 이런 쪽이 좀 높구나. 이거를 앱솔루트나 혹은 릴레이티브. 렐러티브로 어떤 특정 위치의 맵을 이렇게 센서 레벨에서도 볼 수 있지만 똑같은 음, 거를 이 사람은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이런 그 29Hz나 30Hz 이런 게 이제 문제로 보이니까 특히 지금 여기 보면 26, 27이 가장 강하지 않습니까? 음,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의 어떤 통증과 혹시 관련되지 않았을까? 스펙트라에서도 그렇게 보이니까 그리고 그거를 이제 조금 이렇게 3D에서도 다시 한번 음, 들어가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3D를 이용할 때 이게 이제 모든 여긴, 대역을 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자기가 아, 관심 있는 그 대역의 그 소스 맵을 봐서 그쪽이 지금 어떻게 문제 있는지 이렇게 인디비주얼 어널리시스에서도 그 개인의 분포에서 어디가 지금 30Hz 제일 문제냐 혹은 이제 놈하고 비교했을 때는 지금 전체적으로 너무 높았기 때문에 여기로 들어왔는데 이런 식으로 소스 레벨을 조금 활용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잠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그러면 이제 PBM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네. 예, 그런 게 이제 조금 더 될 수 있는데 지금 30Hz가 이제 전체적으로 상당히 이제 되게 높고 특히 이제 지금 보면 센트럴 중심으로 30Hz가 이제 이분은 어쨌든 30Hz가 실제로 이제 저희가 아까 그 3D 맵을 보여줬을 때는 30Hz만 딱 타겟을 아직 할 수가 없고 대역을 이제 베타 보시면 이제 이렇게 베타 3
20에서 30 전체를 에버리지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30Hz, 29Hz가 지금 피크니까 그걸 중심으로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좀 더 좋은데 일단은 현재로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27, 8, 9가 지금 뭐 이런 쪽에 문제가 있다. 이 왼쪽도 좀 문제가 있네요. 아무튼 이런 그 템포럴 쪽에 이런 문제들이 이제 문제라고 하면 이런 걸 뭔가 캄다운하는 방식의 이제 프로토콜 줘야 될 것 같고요. PBM을 준다고 하면 그래서 이제 음. 음. 뭐, 헤르츠 알려주세요. 예, 캄다운한 헤르츠를. 예. 또 그래서 이제 릴렉스 시킬 때는 뭐 9Hz 내지는 10Hz 정도가 제일 무난하게 갈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어떤 이제 이런 패닉이라든지 굉장히 PTS라든가 굉장히 좀 이 서브코티칼 레벨에서의 불안함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내재되어 있으면은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 8Hz 정도 더 깊이 내려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음, 이분은 아까 도미넌트 프레퀀시가 몇 헤르츠였죠? 빠르군요. 11Hz. 뭐 이분은 일단 10Hz 정도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싶긴 한데요. 예, 예. 그 정도 11 9Hz나? 전체 다 줘야 되나요? 전체 네. 네, 전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또 이쪽 뒤에만 전체를 줘야 되나? 하거나 좀 뒤쪽을 하거나 눈을 감고 릴렉스 시키는 걸 하면 될 것 같고 사실은 이제 3D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거 이제 이쪽 부분을 좀 봤는데 사실 이게 약간 지금 그 폐인 환자들이 이게 그 머슬 액티비티도 해당력이 좀 높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 네. 완벽하게 이게 뉴럴 시그널하고 이제 뉴럴 시그널만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13부터 해가지고 쭉그 C3, C4, T4 쪽이 조금 높은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음. 그래서 그러니까 그럼 어떤 이분은 그게 아티팩트가 아니라는 거죠? 아티팩트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건가요? 완전히 아티팩트일 것 같지는 않아서 그걸 그러면 파워 스펙트럼에서 그걸 보면서 그 분별을 하는 건가요? 이제 그게 좀 사실은 이게 진짜 아티팩트냐 아니냐 항상 볼 때 이제 얼마나 필드 이펙트가 있냐 그 채널 하나만 그러냐 이런 걸 보는데 이분은 이제 CZ, C4, T4가 이게 연결된 영역인데 음, 이쪽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같이 높이가 상당히 그러니까 세 위치가 다 측정이 잘 안 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쪽에서 지금 음. 14Hz부터 쭉 이렇게 그 조금 오른쪽 오른쪽 센트럴 쪽이 다 문제인 걸로 봐서 이거가 어떤 페인하고 관련돼 있을 것처럼 보이거든요. 음. 네. 그래서 조금 지저분하다고 뭐 다 제거한다 이런 것보다는 조금 신중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항상 이제 이게 그 차는 하나만 이렇게 좀 튀느냐 아니면 이렇게 그 필드 이펙트가 있느냐 그리고 이런 그 스펙트라에서 봤을 때 이런 독특한 피크가 있느냐 이런 걸 보면 이게 이제 그쪽 신호를 다 이렇게 그 무시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런 30Hz 피크가 어떤 특별한 컴포넌트로 나오느냐 그것도 볼 음, 수가 있거든요. 컴포넌트에 가서. 그래서 이제 예를 음, 들어서 지금 이 사람이 보통 건강한 사람들 알파가 맨 앞에 컴포넌트가 나오는 거고 이제 알파가 이제 여러 개 보통 알파가 이제 상당히 눈을 감을 때는 음, 많이 나오니까 여러 개가 음, 나오는데 지금 보면 음, 이제 이분은 20Hz 피크도 조금 있네요. 그리고 이제 이게 30Hz 피크잖아요. 이게 맨 먼저 나왔기 때문에 이게 맨 큰 거, 가장 큰 거거든요. 음, 근데 이거를 지금 EMG라고 볼 거냐 하면 이제 이런 쪽에 이렇게 오른쪽에 걸쳐서 이런 30Hz라는 뭔가 일반적으로 있지 않은 피크가 이제 이 30Hz만 딱 하나만 나오는 컴포넌트는 아니고 30Hz 약간 그 10 몇 헤르츠 정도 이런 거 섞여서 이쪽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좀 굉장히 광, 광범위하게 이렇게 어떤 특별한 패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30Hz가 컴포넌트로 또 나오는 게 있는지를
좀 더 볼 수 있고요. 약간씩 그 뒤에도 조금씩 나오지만 이제 가장 큰 거, 크기가 가장 큰 게 앞에 나오고 크기가 가장 큰 거의 위치를 우리가 이제 대략 거기서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이분은 이제 오른쪽 템포랄에 어떤 이 30Hz의 소스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 30Hz와 결합된 30Hz 이상은 이제 EMG일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떤 페이너가 좀 관련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냥 완전히 그냥 이걸 통째로 버려버리면 뇌파는 깨끗해지겠지만 이제 분석은 정확도가 이게 의미 있는 신호들까지 다 지워버리는 거라서 이걸 버리는 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항상 감안해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보통 T3나 T4는 이제 템포랄리스 머슬이 있으니까 이렇게 EMG 노이즈가 많이 섞여 들어갈 수 있는데 EMG 노이즈는 보면은 지금 여기서 30Hz 딱 픽 하나 나온 것처럼 그렇게 나오지는 않거든요. EMG 노이즈는 이게 그야말로 노이즈라고 하는 거 속성상 랜덤하기 때문에 이게 디퓨즈하게 막 이렇게 여러 주파수에 걸쳐갖고 이렇게 이제 좀 뜨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뭔가 어떤 임상적으로 병적인 그런 뉴럴 시그널인데 뭐 이게 뭐 로우 프레퀀시에서 피크가 있던 하이 프레퀀시에서 피크가 있던 뭔가 이게 피크를 형성한다고 하는 거는 뭔가 뇌가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병적으로 느려져 있으면은 느려진 것의 원인 또 원인에 의해서 이제 느린 피크가 나타나고 빠른 피크가 있으면 빠른 피크가 나타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저는 개인적으로 PSD 차트에서 이렇게 쭉 한번 이렇게 19개 채널들의 PSD를 쭉 훑으면서 어브노멀 피크들이 어떤 식으로인지 이 봉오리가 피크들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어디에 나타나는지 어느 주파수에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 한번 쭉 훑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어느에서 나타나는지 보고 컴포넌트에서 그 피크를 형성하는 그런 컴포넌트가 있는지 그 컴포넌트가 이제 단일한 컴포넌트들이 있어서 여러 개의 채널들의 그 피크를 형성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매칭을 해가지고 그 피크를 만들어내는 어떤 컴포넌트의 이제 해부학적 위치가 지금 어디를 가르치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매칭을 해서 이제 들어가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제 딱 특정 주파수 이렇게 피크를 딱 만들어 나가는 건 이거는 아티팩트에 의한 피크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한 10분만 마무리를 조금 네, 네, 몇 장모님 마무리해 가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포인트만 마무리라기보다는 몇 가지 포인트만 좀 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이제 이 케이스는 저희가 아직 못 봤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이 전두엽에 이렇게 굉장히 빠른 베타 스핀들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T5는 측정이 잘못된 깨끗하게 안 된 케이스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옆에 머리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를 뒤로 이렇게 막 제끼다 보면 T5 쪽이나 이런 데 측정 안 되거든요. 잘. 그래서 머리를 너무 모으면 안 되고 이렇게 머리를 가급적이면 뒤로 막 넘기고 이렇게 귀 뒤로 넘겨서 측정하면 T5, T6가 측정 안 될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그렇게 하지 않고 측정하도록 저희가 많이 하고 있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신호가 T5 혼자 T면은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면봉으로 살짝 셀라인을 넣어주면 괜찮고요. 지금 보면 굉장히 빠른 이게 이제 프론탈 익세시브 베타인데 이게 상당히 많이 알려진 그 수면 메인터넌스가 안 되는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스핀들링 엑세스 베타 슬립 메인터넌스가 안 되는 대표적인 어떤 패턴입니다. 슬립 메인터넌스 안 된다는 거는 이제 프론탈 익세스가 저렇게 있으면 이게 지금 처음에 아마 보실 때 그 맵을 보시게 되면 지금 베타 3 쪽에서 상당히 앞쪽에 이렇게 강하게 이거는 지금 개별 분석인데 논 분석도 아마 비슷하게 나오는데 어, 예를 들어서 이제 논 분석도 저희가 왜 이걸 좀 굳이 말씀드리려고 했냐면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25Hz에서 한 20, 25Hz 이상의 프론탈 쪽에 굉장히 이렇게 높게 나오는 게 이게 결국은 이제 요것 때문에 그렇게 여기 지금 굉장히 빠른 그
베타 익세스 스핀들링 베타가 계속 반복적으로 막 나오거든요. 이것 때문에 슬립 메인터넌스가 안 되는 거라서 이런 분들은 그냥 그 SMR 하시면 SMR이 이제 슬립 스핀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SMR 하면 이제 꾸준하게 SMR 하시면 낮에 이제 그런 슬립 스핀들이 딥슬립하고 렘슬립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런 건데 이제 워낙 SMR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 프론탈 익세시브 베타 때문에 SMR 안 만들어지니까 이제 그 SMR PBM 하시면 많이 좋아질 수 있다. 이거는 이제 그런 아, 내용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분은 옥시피탈의 알파도 별로 안 보이네요. 그러네요. 음. 식단 알파도 별로 안 보이고 아무튼 수면 그러면은 문제 SMR 중에서 뭐 12, 15, 12에서 15 헤르츠 대역 중에서 뭘 추천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보통 그 연령을 봐서 보통 젊은 분들은 15Hz 주고 뭐 나이가 뭐 약간 60대다 그러면 14Hz 주고 더 많다 그러면 13Hz 주고 이렇게 하는데 SMR은 아예 그냥 사실은 거의 뭐 3세에서부터 생긴다고 하니까 전 연령 공통 슬립 메인터넌스를 만드는 주파수라고 볼 수 있고 나이에 따라서 저는 조금씩 이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분은 몇 살이죠? 33세입니다. 네. 그러면 뭐 한 13, 14헤르츠 정도가 제일 무난할 수 있겠네요.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게 PBM 프로토콜 너무 좀 간단하게 해달라고 많이 그런 요구가 많은데 그래서 이제 그 SMR은 이렇게 글로벌하게 지금 저희가 많이 주고 있고요. 또 알파는 전체적으로 주거나 이렇게 뒤쪽 아까 제가 이게 그 이 가운데 세 개 C3, C4, CZ는 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뒤에 두 줄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그런 케이스가 별로 없었는데 프론탈에 그 세타가 너무 많다거나 프론탈에 알파가 너무 많으면 이렇게 프론탈을 액티베이션 하는 거 할 수도 있고요. 아까 이제 그 PTSD 같은 경우에 이제 T6가 굉장히 슬로잉 돼 있다 그러면 거기만 약간 이렇게 빠르게 해주는 약간 빠르게 해주는 거에다가 이렇게 감마를 더해서 해줄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프로토콜에다 감마를 더하는 거는 가능하고요. 약간 이제 감마라는 게 SMR하고 비슷한 성격이 있어서 그러면서 인지를 개선하는 성격이 있어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조금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그 베타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어떤 태스크랑 같이 하면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냥 릴렉스 하면서 알파 트레이닝 주로 릴렉스 하면서 하지만 뭐 SMR을 호흡하면서 할 수도 있고 베타 트레이닝 실제 태스크를 하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약간 이제 뭐, 그 활용을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로컬하게 위치를 찾아서 그 위치를 이렇게 젠틀하게 액티베이션 시키거나 뭐 감마를 주거나 전체적으로 낮춰주거나 전체적으로 높여주거나 이런 방식으로 지금 저희가 다양한 케이스별로 적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음. 네. 사실 저희가 처음에 이제 그 교육 그 커리큘럼을 잡을 때 이 이제 심화 과정이 4시간은 아니었고요. 한 이제 케이스까지 같이 보고 하려면 이제 훨씬 이제 시간이 많이 드는데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이제 또 바쁘시기도 하고 시간을 한꺼번에 내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어느 정도 경험을 하신 선생님들 전제로 해서 4시간을 약간 속성으로 저희가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이 교육 커리큘럼도 조금 더 체계화를 해서 이제 서티피케이션 과정을 만들고 그래서 이제 초급, 중급,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인스트럭터 디그리까지 저희가 해가지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 이제 참여하신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증례를 쌓아가시고 하시면은 이제 각 분야에서 앞으로 이제 인스트럭터로서 이제 활동을 충분히 해주실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요. 물론 이제 지금 시작하신 입장에서 야 이거 진짜 복잡하고 공부할 거 많구나. 해부학 뭐부터 이런 거 복잡하지만
이제 파장 데이터까지 막 파장이 약간 고학적 그런 개념까지 들어가니까 조금 복잡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론적인 건 저희가 전혀 안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다뤘지만 실제로 이제 그런 데이터를 다룰 때면은 그 데이터가 어떤 원리로 어떻게 이제 만들어져서 계산됐는지 그리고 이거를 이제 해석함에 있어서 항상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제 워낙에 뇌파 데이터 센터를 하면서부터 데이터에 대한 표준화 쪽을 이렇게 늘 하다 보면 데이터에는 항상 uncertainty와 에러가 항상 섞인다 존재하는 것들은 이제 그런 걸 염두에 두고서 이제 해석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오늘 이론적인 것들을 좀 보강을 했습니다. 선생님들 이제 오늘 조금 도움이 되셨기를 좀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아마도 이제 궁금하신 것들이 더 많이 생기고 하시겠지만 필요하면 저희가 이제 요 같은 기수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좀 톡방도 같이 지금 만들고 해서 이제 서로 의견도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뭐 카페나 이런 것들 좀 만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들의 다양한 경험들이 서로 집단 지식화돼서 서로에게 좋은 이제 선생님 역할을 같이 상호해 주시면서 선생님들한테 저도 배우고 또 각자도 이제 그런 지식들과 경험들을 나눠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음. 자, 혹시 뭐 이제 조금 시간이 딜레이가 많이 돼서 필요한 질문이라든지 추가 사항들 같은 경우는 또 나중에 또 저희가 같이 교류하면서 그렇게 이제 계속 충족시켜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꼭 하실 질문이나 아니면은 이제 말씀 있으시면 잠깐 말씀해 주시고요. 또 김상무님 또 마무리해 주시고 오늘은 이제 시간 관계상 조만간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상무님. 예, 한 가지 질문 주신 게 눈 감은 상태에서 이제 뇌파 측정이 어렵다고 김경철 원장이 말씀하셨는데 눈 뜬 상태에서도 이제 똑같이 이렇게 분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눈 뜬 상태만 가지고도 상당히 이제 알파를 제대로 보기는 어렵지만 눈 뜬 상태 가지고도 아이들의 이제 보통 이제 자폐 아이들이 문제가 이제 세타가 너무 높거나 또 하이 베타가 너무 높거나 또 스파이크가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이제 있어서 눈 뜬 상태 가지고도 충분히 그런 걸 잘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눈 뜬 네. 상태를 보고 또 PBM 또 프로토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눈 뜬 상태만 가지고도 충분히 분석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눈을 감지 않은 상태, 눈 뜬 상태에서 뇌파에서 제일 이제 핸디캡은 옥시피탈 도미넌트 프리퀀시의 리듬을 보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자폐 아이들은 이제 제일 무난한 게 알파 PBM인데요. 9헤르츠 아니면 10헤르츠거든요. 이제 조금 애가 너무 어리다 그러면 9LH부터 시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애가 좀 이제 컸다는 거는 이제 뭐 한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쯤 됐다 싶으면은 한 10Hz쯤부터 시작하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다만 워낙에 이제 자폐아이들은 굉장히 이 감각이 예민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사람의 뉴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다 이제 처음에 나고 나서 쭉 이제 외부의 정보들에 접하면서 어댑테이션이 되고 스스로 적절한 시그널 투 노이즈의 스레시홀드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왜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사람의 촉각도 옷을 입고 있으면 그 옷은 걸친 거를 자기가 의식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냄새라고 하는 것도 어떤 환경이 바뀌어서 어떤 특이한 냄새가 나면 딱 맡아지지만 조금 있다 보면 금방 냄새도 어댑테이션에 대해서 의식이 안 되죠. 항상 우리 감각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댑테이션이 되는데 자폐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런 어댑테이션 할 수 있는 이 밴드가 굉장히 내로하기 때문에 아주 예민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9헤르츠나 8헤르츠나 10헤르츠 같이 1헤르츠의 변화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9헤르츠를 했는데 아이가 조금 너무 이렇게 좀 처지는 것 같다. 이렇게 too much calm. 이제 calm을 넣어서 약간 디프레스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1헤르츠 다시 이제 10헤르츠를 올려주시면 되고 10헤르츠부터 이제 뭔가 이렇게 트라이를 했는데 애가 너무 약간 하이퍼가 되는 것 같다 오히려 이렇게 약간 매닉해지는 것 같거나 약간 이제 에너지가 너무 올라오는 것 같다 싶으면은
이제 9Hz는 1Hz 정도 이제 낮춰주면 되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이제 정확하게 데이터 얻기 어려울 경우에는 아넥도타 이제 엠피리컬하게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해주시는 것도 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마 선생님들께서 이제 오늘은 저희가 이제 로우 데이터부터 컴포넌트 쭉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아까 이제 김현철 원장님 이제 주로 MCI 스코어나 아니면은 이제 심플하게 이제 이렇게 펼쳐진 그림으로 해가지고 이제 매핑된 리포트 중심으로 보셨던 선생님들께서는 조금 오늘 내용이 어렵거나 생소하셨을 텐데요. 이제 정말 뇌파를 자유자재로 활용하시려면은 오늘 내용들을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를 베이스로 깔고 필요하면 저희가 조금 더 반복하고 그렇게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표를 크게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해서 개발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진단을 위한 지표들은 오늘 같은 내용들은 진단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개별적 특성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검진용 지표들을 또 새로 이제 개발하고 있습니다. 검진용 지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투망 같은 거죠. 스크리닝용으로 이제 촥 해가지고 이제 이런 하나하나를 보기보다는 이제 인덱스화 시켜가지고 이제 먼저 쉽게 먼저 이렇게 딱 보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다음에 뭔가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식의 것들을 위한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만 이제 마지막 막배기로 이제 소개를 좀 드리면 음, 이게 아닌데 잠깐만요. 네,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 이게 아니구나. 네. 이렇게 지금 이제 저희가 아마도 6월 달 이후가 되면은 이제 검진센터에도 저희 이제 뇌기능 검진 항목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들 대비해 가지고 저희 뇌파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뭐 가장 기본 5대 지표 뇌파 기반 우울, 불안 스트레스, 그다음에 이제 프로세싱 스피드, 어텐션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간편하게 볼 수 있는 지표들로 이제 지금 구성을 해서 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펑셔널 커넥티비티가 아까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제 현란한데 조금 그게 검진해서 좀 어렵게 느껴진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레프트 라이트 헤미스피어 그다음에 레프트 라이트 인터커넥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이런 표준화 스코어를 좀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뇌 영역별 연결성은 이제 레프트 프론탈, 라이트 프론탈, 또 레프트 포스테리어, 라이트 포스테리어 이 안에서의 로컬한 이제 펑셔널 커넥티비티를 통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약간 플라스티시티, 뇌 가소성, 저희는 이제 가소성 그러면 조금 너무 전문적이어서 뇌 회복력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구성을 해서 저희가 조금 이런 것들을 간편하게 볼 수 있게끔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업데이트가 되면 또 선생님도 활용하시겠지만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소프트웨어가 계산해준 알고리즘이 계산해주는 것이고요. 진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섬세하게 볼 때는 오늘 이제 알려드렸던 이 내용들을 잘 활용하시면 훨씬 더 섬세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공통적인 어떤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약간 케이스를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가지고 바로 적용하시기가 뭐 당연히 뭐 시간이 걸리실 수 있어서 아마 이제 매주 수요일 오전 뭐 8시라든지 이렇게 시간을 정해가지고 이제 케이스를 보시면서 아 이거는 좀 같이 뭐 이야기하고 싶다든지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뭐 뭔가 케이스 같이 보자고 하시면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조금 프랙티스를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런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이제 케이스 보는데 이거 잘 뭐 아직 익숙하지 않다 이거를 이제 익숙하게끔 만드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지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뭐 그거는 추가로 또 만들어서 안내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20분이나 초과됐는데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같이 계속 함께 공부하고 또 직사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간 주말 되십시오.